수리물리 2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 챕터 7에 해당하는 푸리에 시리즈하고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하겠는데, 일단 이게 뭐 하는 건지 프릴리미너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수학적으로 periodic function, 주기함수요. periodic function을 기술을 할 건데, periodic functions, periodic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스페이스하고 타임에 다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진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동 같은 것이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거예요, 전부. 진동과 파동. 이거를 기술하기 위한 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시리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기가 무한이 돼가지고 주기적이지 않은 함수를 다룰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이 챕터 7은 비교적 짧게, 길어야 한 2주? 2주 안에 끝내려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번 시간이 중간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이라서 요 파트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그건 좀 내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시험 범위는 들어가요. 오늘 한 것까지는. 자,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우리가 소리하고, 예를 들면 소리들을 구별하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있고, 수업을 지금 대면으로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별해요. 빛도 마찬가지고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근데 똑같은 빨간색이라고 해도 이게 사과의 빨간색과 토마토의 빨간색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소리들을 사운드, 소리들 또는 라이트, 빛들을 구별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게 물론 답이 되긴 하지만 정답은 또 아닌, 완전한 답은 아닌 건데, 피치, 높이, 음의 높낮이가 있죠. 예를 들어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 완전히 다르죠. 새소리도 참새 소리하고 독수리의 소리는 금방 독수리 소리 들어본 적이 없지만 매의 소리는 금방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피치죠. 높이, 음의 높이, 높낮이, 음의. 그 다음에 또는 빛으로 하면 컬러, 그죠? 색깔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전부 진동수죠. 진동수, 프리퀀시, 진동수가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예를 들면 몇 헤르츠냐, 한 수백 헤르츠, 한 100헤르츠, 200헤르츠는 굉장히 낮은 음이고, 1kHz쯤 되면은 굉장히 높은 음이잖아요. 그래서 헤르츠라고 하는 건 1초에 얘가 몇 번 떠느냐 하는 거고요. 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컬러가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일반 물리에서, 물리학과 같으면 일반 물리에서 아직 안 배우죠.
이제 뒤에 배우게 될 텐데 기초 전자기학 같은 데서 그 빛의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죠. 칼라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거의 높이가 비슷한데, 예를 들면 그냥 음악으로 하면 우리 간단하죠. 똑같은 도를 하는데 내가 그 여기서 내는 도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진짜 도는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거랑 뭐 그 피아노 건반을 누른 도랑 뭐 또는 뭐 다른 사람이 내는 도랑 전부 피치는 같지만 진동수가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답이긴 한데 이게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고 왜 그런 거 하니? 왜 이게 충분하지 않느냐면은 실제 파동은 이런 파동이 아니고요. 실제 파동은 훨씬 복잡하죠. 실제 파동은 뭐 훨씬 복잡한데, 자 이거를 뭐 이제 뭐 파형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얘가 이제 파형이 결국은 파형을 구분을 파의 모양, 파동의 모양, 파동의 모양을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지문 비슷한 거죠. 핑거프린트하고 비슷한 거죠. 파동의 이제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 뭐 녹취록에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 푸리에 분석하는 거예요. 자, 푸리에 분석이 뭐 하는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파형에는 여러 개의 진동수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성분들이 모여 있다는 거고, 그 각각의 성분들의 얼마만큼의 포션 비율로 섞여 있느냐. 그러니까 이 비빔밥인데 비빔밥에 밥알이 얼마나 들어갔고 콩나물이 얼마나 들어갔고 고추장이 얼마고 뭐 참기름이 얼마고 그 양이 조금씩 달라지면은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비유가 굉장히 어리석은 비유긴 한데 그런 것처럼 이게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은 이 파형도 달라지고요. 그걸 우리가 사실 인간의 귀가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청각이 있는 거죠. 인간의 귀가 실제로 이게 뿌리의 컴포넌트가 얼마냐, 각각의 성분이 얼마냐 이걸 구별해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파형은 다르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청각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재미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뭐 인트로덕션이라고 소개, 왜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해야지. 가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그게 빠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지도를 내가 왜 보는지 모르면서 지도를 열심히 보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건 뭐 수리물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리미너리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 한 10분간 얘기한 요 인트로덕션을 잘 항상 공부를 할 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 이유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수학적으로 구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모티베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모티베이션을 항상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이거 가장 단순한 심플 하모닉 모션하고 웨이브인데, 자, 심플 하모닉 모션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운동, 그 진동 운동인데, 용수철 진동 같은 거 말이죠. 용수철 진동인데 진동의 그 주파수가 딱 하나인 거, 그게 이제 그 하모닉 모션이고요. 사실 하모닉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큘러 등속 운동의 그 프로젝션인데, 등속 운동하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해요. 등속 원 운동을 해요. 등속 원 운동을 하는데 이런 등속 원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x축을 잡고 여기 요 위치를 있다고 치고 이걸 세타라고 하고, 이놈은 이제 어디선가 출발해서 이렇게 돌 텐데, 등속으로 이때 요 점에 이제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돌 텐데, 그 서큘러 모션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각도가 그러니까 초기에 0이었다고 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 각속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고요. 오메가 t,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는 우리가 앵귤라 벨로시티, 사실 여기 벡터를 아직 생각 안 했으니까 뭐 방향은 지금 생각을 안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모닉 모션은 뭐냐면은 그림자예요. 원운동의 그림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원운동의 그림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영수철 운동에서 아마 배웠겠지만 배웠는지가 확실치 않은데, 그 일반 물리에서,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요 서큘러 모션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제 빛을 쏜다고 합시다. 빛을 여기 쭉, 다른 색으로, 뭐 이 색으로 할까요? 자, 이제 빛을, 아니야, 여기 이 색으로,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쏜다고 해요. 빛을 쏘는데 이게 평행하게, 이왕이면 이제 레이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행한 광선을 쏴요. 빛을 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장막을 하나 놓고 스크린 하나 놓고, 스크린 하나 놓으면 여기에 이제 이 빛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요 공에 그림자가 생길 텐데, 이 그림자가 이제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요 원에 해당하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진동 운동을 하죠. 요것의
요 이제 그림자의 진동 운동이 바로 하모닉 모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자의 운동이 정확히 하모닉 모션을 하게 되고요. 뭐 안 배웠어도 걱정할 건 없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하모닉 모션을 이해하려면 우선 서큘러 모션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자 운동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서큘러 모션에서 이제 세타가 아까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XY축을 이렇게 잡으면 XY축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X축은 요거고 요 반경을 A라고 합시다. 반경을 A라고 하고 X축은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은 요게 되겠어. X 값은 다른 게 아니라 X는 A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A분의 X가 코사인 세타고 A분의 Y가 사인 세타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그냥 세타는 오메가 t니까 이걸 뭐 이렇게 써도 되죠. A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x 값이 요거 하나만 성분만 보면은 얘 하나는 x 값은 예를 들어 a 코사인을 쓰든 사인을 쓰든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하모닉 모션이에요. 하모닉 모션인데 하나는 코사인으로 가고 하나는 사인으로 가면 이게 원운동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운동을 다루는데 좀 우리가 복소수를 쓰면 편리해요. 복소수를 컴플렉스 펑션을 도입을 하는데 뭐 간단한 펑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x하고 y가 t의 함수잖아요. x하고 y가 t의 함수인데 z라는 컴플렉스 펑션을 도입을 하고요. 얘는 x하고 y로 이루어진 x가 리얼 컴포넌트고 y가 이미지너리 컴포넌트인 그런 새로운 복소수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복소 함수를.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복소 평면으로 생각하면 복소 평면의 한 점처럼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의 exponential I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이게 결국은 z가 a의 2의 i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면 z를 한번 미분하면 z 도트를 하면은 a는 상수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얘가 i 오메가 익스포넨셜 미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죠. i 오메가 하고 a의 2의 i 오메가 t 해서 i 오메가 z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사실 a가 꼭 리얼 넘버일 필요는 없고요. a는 컴플렉스 넘버로 써도 돼요. 뭐 크게 여기서는 상관없겠지만 그 컴플렉스 넘버를 쓰면 이제 위상이 초기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그죠? 초기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이고. 자, 그래서 이 사실은 x나 y가 우리가 x, y 각각이 x나 y는 y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프로젝트 그림자 운동이 되죠.
예를 들어 위에 그림에서 우리가 한 걸 보면은 x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x나 y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하모닉 모션을 심플이란 말을 빼먹었는데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심플 하모닉 모션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심플 하모닉 모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나오죠. 이거 사실은 아무 정보가 없는 말인데, 응?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이상화된 이상적인 용수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자의 경우도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용수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튼 근사적으로는 존재하죠. 만약에 이상적인 용수철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 시간 표준 맞추고 뭐 정확도 높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튼 얘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이게 에너지가 y라고 할까요? 이거를 y 이번에 x를 쓰든 y 쓰든 상관없는데 그 어떤 이제 용수철이 있어요. 이런 용수철에 어떤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얘가 그 운동을 하죠. 이게 땡기면은 이제 처음에 땡겼다 놓으면 이렇게 뭐 밀었다 놓든지 하면 이제 이런 왕복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초기보다 이제 그 처음 위치보다 이만큼 이동했을 때 요 값을 y라고 합시다. y라고 하고요. 뭐 초기를 어떻게 잡든 상관없는데 y equal a의 요거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뭐 E라고 쓰고요.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얘는 이제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용수철을 뭐 자세하게 기술하는 거는 그 일반물 시간이나 나중에 역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근데 아무튼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1의 m의 속도의 제곱. 속도가 여기서는 y의 도트 이렇게 되죠. y 시간의 미분이고 더하기 어떤 용수철 상수가 있어요. 여기 k라는 용수철 상수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이게 평형점에서 벗어나는 거에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례 상수가 k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원력 이게 복원력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얘가 이제 복원력을 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힘은 이제 마이너스 y에 대해서 포텐셜을 미분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ky 이렇게 돼서 이게 복원력이죠. 이게 자, 이 내용을 배웠으면 한번 복습을 하시고 안 배웠으면 이게 우리가 커리큘럼이 꼬인 거죠.
근데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반 물리 앞쪽에 나오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에서 그 제 물리과 일반 물리가 조금 달라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y 도트는 y를 우리가 아까 요걸대로 쓰면 코사인 쓰든 사인 쓰든 상관없는데 y를 요 값을 쓰면 여기서 y가 a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y 도트는 얘를 미분하니까 a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용수철 상수하고 이 오메가하고 관계가 이거는 사실 풀어봐야 아는 건데 오메가 이퀄 이 방정식을 풀면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거 뭐 안 했더라도 나중에 미분 방정식 할 때 어차피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수철의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앵귤라 빌라시티 혹은 진동수가 뭐 그냥 아무 값이나 갖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용수철 상수하고 질량의 비로 나눈 값의 스퀘어 루트가 되게 됩니다. 이건 결정돼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K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써보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2분의 1의 m의 y 도트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a 제곱 오메가 제곱 이걸 순서를 좀 바꿉시다. 상관은 없는데 오메가 제곱 a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y 제곱인데 k가 m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y는 요 값이죠. 그래서 y a 제곱에 sin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토탈 에너지는 k 더하기 v를 쓰면 얘는 2분의 1의 m 오메가 제곱에 m의 오메가 제곱에 a 제곱 그대로 있고 한 번은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한 번은 사인 제곱이 나오는데 코사인 제곱에다 사인 제곱도 하면 이게 원의 반경이 1인 원의 x값 y값 해당하니까 이게 2일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실은 코사인 사인의 정리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지만 자 그래서 이 값은 상수가 돼요. 컨스턴트. 이거 물론 에너지 보존이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죠. 그 고립계에서는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쓴 것뿐이고요. 물론 그 얘가 심플 하모닉 모션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모든 시계의 표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갈릴레이 시절부터 갈릴레이 이제 물방울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자 같은 게 나오고 뭐 시계 이런 것도 있지만 기계식 시계의 효시는 결국은 이제 펜듈럼이죠. 펜듈럼.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계시계가 결국은 그냥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그 전부 향해 가는 기계식 시계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전자 회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
후반 또는 이제 2학년 때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이제 회로가 나오잖아요. 그 회로를 이용해서 정확히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물리에서 미분 방정식인가 2학기 때 잠깐 나오는데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아마 이 중요한 게 이거는 사실은 이상적인 용수철이라는 게 이상적인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앵귤라 벨로시티 또는 프리퀀시는 물론 여기서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누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각속도로 하면 2파이가 돌아가는 건데 한 바퀴니까 한 바퀴라고 하는 거는 2파이 라디안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주파수하고 진동수하고 앵귤라 벨로시티는 각속도는 다음과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뭐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 어쩌고 이걸 물론 기억을 하는 게 좋지만 이거를 문자로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 저절로 모든 관계식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는 1/T고 그다음에 K K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뭐 람다 뭐 그게 있는데 자 아무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얘는 그냥 진동 운동이었고요. 오실레이션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전히 하모닉인데 웨이브 모션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모닉 웨이브 모션이 뭐냐? 그거를 얘기를 먼저 하려면은 일단 웨이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그 일정 부분 배웠을 거고요. 그 웨이브를 간단히 생각하면 시간에 대해서 진동을 하면서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보면 X축, Y축이 있다고 치고요. 어떤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있는데 초기에 뭐 이런 식의 웨이브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의 웨이브가 있는데 얘는 이제 웨이브를 실제로는 가만히 안 있죠. 웨이브는 물론 이제 소리 그 사운드 웨이브나 뭐 라이트 웨이브 여러분들 웨이브가 진동하는 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물결파를 보면은 볼 수가 있죠. 잘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가만히 있는 건 웨이브가 아니죠. 얼어버린 거죠. 뭐 코랄처럼 무슨 왕관처럼 얼어버리는 건데 얘를 사진을 딱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 찍은 건데 물론 이제 2차원으로 퍼져나가지만 2차원 사진이 될 텐데 얘를 그냥 어떤 한 축만 딱 찍어놓고 보면은 제일 간단한 웨이브가 이거 스트링을 생각하면 제일 쉽겠네요. 그 현에 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흔들었다가 놓으면은 그 줄이 어떤 줄이든 어떤 파형을 가지고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t equal 0 때 이런 사진이 찍혔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스타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 t가 어떤 t 값이 있는데 t가 0보다 클 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웨이브에 대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초기에 만약에 y가 진폭이 a라고 하고요. 이걸 a라고 하고
y equal a의 sin kx라고 합시다. 이 k는 앞에 용수철 상수가 아니고요. 그 파장과 관련이 있어요. 파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 한 주기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파장이 될 텐데 장이 파했다는 게 아니고 파의 길이요. 이게 파의 길이라고 합시다. 웨이블랭스죠. 파장 이상하니까 웨이블랭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거는 이 웨이블랭스하고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웨이블랭스가 1이면 K도 1이죠. 근데 웨이블랭스가 1이면 K가 2파이죠. 그죠? 그래야 X가 1일 때 한 주기가 되려면. 그런데 웨이블랭스가 2배가 되면 그 K 값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웨이블랭스가 길어지면 K 값이 줄어들겠고, 웨이블랭스가 줄어들면은 K 값이 커져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고요. 요 K라고 하는 양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이걸 웨이브 넘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단순 암기를 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모든 걸 다 이 해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이 쉬워지니까 항상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제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 어떤 여기서 1m라고 합시다. 1m라고 합시다. 1m의 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이 몇 개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대략 한 4개 정도. 여긴 K가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이거 뭐냐면 K라고 하는 단위 길이당 파동의 개수예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한 파장을 가는 그 정확한 한 파의 파동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동의 개수. 좀 말이 이상하네. 웨이브 넘버예요. 말 그대로 웨이브 넘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t=0일 때 이렇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얼만큼 이동을 하냐면 파동의 속도가 있겠죠. 파동의 속도가 있는데 여기 얼만큼 이동하냐면은 여기 거리만큼 이동하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파동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럼 V 곱하기 T가 되겠죠. T가 0보다 큰 어떤 값일 때 이 파동은 웨이브는 전체는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는 사인 함수 전체가 x축으로 vt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함수에서 이 kx 대신에 내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a는 사인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kx 마이너스 v 잘못 썼네요. 여기서 잘못 썼고 괄호를 잘못 쳤어요. 괄호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죠. 물론 여기 전체가 사인 안에 들어오는 거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다른 방식으로 쓰면 a 사인의 kx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이 오메가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앵귤러 벨로시티하고 같아지는 거고요. 얘가 왜 앵귤러 벨로시티인지는 따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놔두고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게 위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위상이 돌아가는 그 계수가 결국 앵귤러 벨로시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오메가는 k 곱하기 v다. 이것도 알 수가 있죠. 속도하고 그 웨이브 넘버를 곱하면은 걔가 앵귤러 벨로시티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그 사실은 아까 얘기한 웨이브 전체가 x축으로 vt만큼 이동한다는 건 꼭 사인 함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그 못생긴 웨이브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웨이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주기 함수니까 우리가 저기 이렇게 해갖고 요런 웨이브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 웨이브가 있는데 이 웨이브 전체가 이제 이 x축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 기술하고 싶어요. 기술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y축이고 이제 이게 x축이죠. 이쪽이 x축이고 그립시다. 이게 x축이고 자, 그런데 그걸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함수가 fx라고 합시다. fx가 뭐 어떤 복잡한 함수가 될 텐데 언제냐면 t = 0일 때의 이 파동의 모양이라고 합시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웨이브를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자,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그 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만큼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이동했다고 칩시다.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자, 이게 뭐 겹쳐 그려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다른 게 아니라 파란색이 t가 0보다 큰 어떤 시간에 다시 찍은 그런 웨이브의 모양이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얘 웨이브의 형태는 그러니까 y = 어떤 f하고 x하고 t의 다함수일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가 x-vt만큼 이동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이런 꼴이 되는 게 이게 웨이브가 되는 거죠. 웨이브고 그 벨로시티가 속도가 v가 되는 거죠. x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웨이브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웨이브의 그러니까 프리퀀시 진동수 뭐 프리퀀시라고 할까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앵귤러 벨로시티라고 해도 되고요. 하고 웨이브 넘버는 어떤 것이냐? 사실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은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the answer라고 해야죠. 뒤에 바람에 있는 게 아니라 푸리에 코에피션, 푸리에 시리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